오늘 나온 뉴스를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뉴스토크 배정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좋은 네. 날입니다.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네. 또 조금 뒤죠. 지금 5시 32분 50초 지나고 있는데 조금 뒤에 회동이 열립니다. 문재인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당선인 회동 있는데 대선 19일 만이에요, 벌써. 그렇습니다. 역대 최장 지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현재의 정치 지형이 갈등과 대결 구조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대선 과정도 치열했고 대선 결과도 진영이 총결집한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0.7%포인트 역대 최소 표차 승부대네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끝나도 지금 이제 후유증이 좀 심각을 해요. 네. 그리고 5월 10일 날 취임을 하면은 또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윤석열 정부는 정부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사활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끝났어도 여전히 선거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MB 사면 문제, 인사권 문제, 네. 그리고 또 측근들이 옆에서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이 얽히면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네. 회동하자 해가지고 그걸 또 취소했지 않습니까? 한번 취소됐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19일 만에 잠시 뒤에 이렇게 이제 회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회동을 통해서 늦은 만큼 국민들의 좀 불안을 해소해 주는 네.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바람을 말씀해 주셨고 네. 일단 형식을 좀 간단히 짚어보면은 청와대에서는 유영문 비서실장 네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함께합니다. 이런 형식은 과거에 이제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 좀 비교를 해주시면 이런 형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뭐 역대 모든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의 회동을 다 네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네네.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네. 이제 배석자를 두고 만찬을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청와대에서는 예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 격식을 좀 높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결과물. 그래서 아마 네. 합의문좀 발표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당초에는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만찬으로 바꿨거든요. 바뀌었죠. 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만찬 회동의 자리가 굉장히 대화가 잘 되면 배석자 없이 단독 회동으로 네. 바꿔질 가능성도 있다. 중간에. 그런데 이제 단독 회동에서 허심탄회하게 공식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의제까지도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 의제 조율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형식을 이제 따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네네. 여러 가지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MB 사면 문제는 사실은 그 이제 윤석열 당선인 주위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친위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렇죠. 당선되자마자 사면 얘기가 이렇게 조금씩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거의 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 MB 사면 문제가 언급이 될까? 언급된다면 어떤 정도로 언급이 될까요? MB 사면 문제는 말씀하시던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MB계가 대거 포진해 있어요. 그렇죠. 김은혜 현 당선인 대변인 같은 경우는 뭐 이명박 정부의 대변인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했었죠.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금 옆에 있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금 MB 이 사면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MB 이 사면을 회동 전에 공식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MB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요. 네네.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반대가 50%, 그렇죠. 그리고 찬성은 39%.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회동 안건과는 MB 사면 문제는 별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번 잠시 뒤에 있을 회동에 네. 이게 공식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걸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에 네. 두 분의 회동이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은 이 문제도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경수 네. 전 경남지사 네. 사면 문제까지도 얘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론이 좀 안 좋고 또 민주당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네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대세해라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좀 지켜봐야 될 게 일단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공식으로 또 요청을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좀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의제 중에 뭐 민생 현안, 안보 현안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과 이제 곧 5월 10일 이후에 대통령이 될 새로운 대통령 사이에서 이 인사 갈등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 문제. 네. 어쨌든 감사원 측이 며칠 전에 직접 제청을 거부하겠다 이러면서 뭐 사실 직접 제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이 회동이 성사된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일단 감사위원 임명 논란 좀 사그러든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감사원이 이 인수위의 업무 보고할 때 네네. 이 문제는 사실상 새 정부로 넘기겠다. 그렇죠.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이게 감사위원이 현재 2명이 공석인데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감사원장이 제청을 해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명문화돼 있어요. 네.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현 감사원장이 제청을 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지난번에 감사위원을 대통령이 김호수 현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제청을 안 하니까 그랬었죠.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인사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현 감사원 측에서 우리는 지금 감사원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네. 안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가 된 것이다. 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러면 왜 그렇게 쟁점이 됐느냐. 이게 지금 의결 종족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감사위원이 총 6명인데 네. 감사원장 포함하면 감사위원이 7명입니다. 7명. 네. 그래서 4명이면 의결 종족수가 되는데 친문재인 성향의 임명이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현재 3명이 있는데 1명만 더 하면 4명을 확보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양측에 줄다리기가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됩니다. 네. 그 감사위원 뭐 한두 자리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냐. 근데 사실은 이제 의결할 때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 다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 네. 정권을 보면은 전 정권에 대해서 다 대대적인 정책 감사를 했거든요. 항상 그러다 있었죠. 보면 그게 자칫 뭐 표적 감사, 정치 감사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상당한 쟁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보니까 인사 문제는 대충 정리된 것이 아닌가. 네네. 하는 총재 문제도 이미 지명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이제 핵심 쟁점 자리가 선관위원 자리인데 네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두 분의 회동에서 공식 논의가 안 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뭐 공공기관 장이라든지 네. 공공기관의 뭐 임원이라든지 네. 뭐 이런 문제는 상식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제 언론을 보면은 오늘 회동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서 만찬한 이후에 합의문 형식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발표를 하는 것과 또 합의문이라는 형식을 띠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전에 YS DJ 사이에서 합의문이 한 번 있었죠.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렇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고 네. 당시의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형식을 보면은 정권 교체죠. 그렇지만 이제 두 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틀 만에 회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만에 회동을 했는데 6개항의 합의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것이 IMF 국난 극복 그때 그리고 또 하나가 97년이었으니까. 전두환 노태우 사면. 네네. 그래가지고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좋아가지고 네. 그 이후로 매주 정례회동을 한 번씩 해가지고 무려 8번이나 만났습니다. 8번. 근데 이제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회동하면은 합의문이 나올까 안 나올까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서로 뭐 설왕설래 하는데 저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지금 회동의 형식입니다. 네. 양쪽에 다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뭔가 지금 공식 회동화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또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19일 만에
최장 지각 회동이거든요. 네. 그럼 늦은 만큼 뭔가 국민들에게 열매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게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가 된다면은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네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방역 문제, 네네. 민생 문제, 소상공인 지원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안보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국민 통합, 네. 협치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수준이라도 공동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동이 늦어진 만큼 양쪽 다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죠. 국민들을 위해서 합의문이라는 그렇죠. 형식을 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보죠. 지금 총리가 누가 되느냐 여러분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김부겸 총리 유임설까지 나왔다가 바로 다음날 아닙니다. 네, 이런 입장이 이제 나왔었고 지금 여러분 이름이 있어요. 한덕수 전 총리, 박용만 전 두산 회장 등등.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름을 지금 당장 거론하지 않으시더라도. 방향성, 색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사람을 지명할 것이다. 일단 앵커께서 이제 김부겸 유인설을 얘기를 하셨는데 김부겸 유임 카드가 나온 그 배경이 네. 결국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그렇죠. 네. 통과가 안 된다. 통과가 안 그러다 보니까 되니까. 차라리 김부겸을 유임을 시키자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반응을 좀 얻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초대 국무총리를 인선을 잘못해서 만약에 국회를 통과 못하고 발목이 잡히면 굉장히 시작부터 출범부터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총리 발탁의 제1번은 뭐냐. 결국은 1번 조건이 민주당에서 통과해 줄 인물. 그럼 민주당에서 통과해 줄 인물이 누구냐라는 네. 측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그런 인물. 네. 즉 민주당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인물.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리가 되는 것이 경제통. 그렇죠. 앵커께서 네. 말씀하신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또는 박용만 전 두산 회장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통합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이죠.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네. 그리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힘 내의 중견 정치인, 네. 권영세 현 인수위 부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김기현 원내대표라든지.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네. 때문에 세 번째는 좀 당 색깔이 너무 떨어진 강하니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좀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통합하고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그렇죠. 적정한 인물을 고르는데 지금 시간을 할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하태경 의원도 오전에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정치 색깔 강하면 일단 민주당에서 반대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가운데 지금 인수위원장 맡고 있는 안철수 대표,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총리 지명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권성동 의원은 욕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충분히 리스트에 있을 수 있다라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헷갈립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총리 지명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내부 입장에서 보면요.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국무총리 후보 발탁 가능성은 영순이에요. 영순이.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어쨌든 대선 1등 공신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인데 내부의 불협화음이 나오면은 국정운영 동력이 출범하기도 전에 상실될 수밖에 없어요. 네.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현 인수위원장이 내가 확실하게 국무총리 해야 되겠다. 라면은 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렇지만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과연 국무총리 후보로 내세웠을 경우에 네. 민주당이 동의를 해줄 것인가?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를 대선에서 패배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끝까지 안 해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갖고 있는 주식이 좀 문제가 됩니다. 주식이요. 네. 왜냐하면 국무총리의 본인이 이제 나중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백지 신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백지 신탁을 하게 되면은 물론 매각과 백지 신탁인데 백지 신탁하면은
수탁 기관에서 60일 이내에 강제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최대 주주인데 네네. 이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거든요. 그게 문제죠. 그럼 본인 네.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된다면은 포기할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대통령 안 됐는데 내가 안내배 최대 주주 자리를 포기할까? 이 부분이 좀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 결정이 날 문제지만 오히려 그쪽보다는 좀 당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당권으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으로 갈 가능성. 알겠습니다. 그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로운 게 이제 뭔가 행보가 좀 왼쪽에 있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행보를 좀 보여줬던 그런 지난 10년간의 정치 기록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반대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시 부담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당의 부담은 없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네. 발목 잡기의 시각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선거는 끝났지만 네. 또 선거는 계속되는 네. 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기 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든지 돌파해야 된다. 따라서 안철수 국무총리 후보가 될 경우에 이걸 만약에 공격의 고리로 삼아서 네. 실보다는 훨씬 득이 크다. 그러면은 안철수 국무총리 후보를 낙마시키는데 네. 힘을 모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방선거 뭐 마저 얘기를 하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의 아픔도 있고 그 서울시장 후보 자리에 지금 인물난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물난이죠. 지금 이제 네. 서울에서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5%포인트 정도 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막강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출신 누가 나와도 네. 사실 어려운 선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도전하려면은 배지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네. 지금 꼬리를 감추는 네. 그런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나온 게 뭐 정세균 전 총리, 뭐 이낙연 전 총리, 뭐 추미애 전 대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분들 다 올드보이들이다 또는 올드걸이다 네, 안 네. 된다.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송영길 전 대표를 하자라면서 이제 차출론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 차출론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대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86 동지인 우상호 의원부터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있죠 지금. 네. 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차출론이 본인은 또 은근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뭐 당이 선택하면은 뭐 점점점 네. 네. 나는 어쩔 수 없이 가겠습니다라는 네. 그런 건데 네. 물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총선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해서 설마 실패하더라도 본인은 지금 대구까지 가겠다라는 것이니까 본인은 할 만한 그런 데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좀 명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이 송영길 차출론 SNS 글에 이재명 전 후보 이제 고문이죠. 네네. 좋아요를 살짝 눌렀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또 좋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너무 부담이 쏠려가지고 그랬는지. 네네네. 네. 사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 뭐 경선 캠프부터 처음부터 도왔고 네네네. 관계가 좋을 텐데 왜 이재명 고문이 이 SNS에 좋아요를 살짝 눌렀을까요? 살짝 눌렀고 그다음에 네. 나중에 살짝 없앤 거 확실합니까? 네, 뭐 저 보도를 봤더니 오후에 보니까 없어졌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 보도에.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네. 살짝 누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하나는 마땅한 카드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실로. 네네. 현실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송영길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그게 수도 무슨 있죠. 얘기냐. 네네네. 송영길 대표가 경선을 사실상 총괄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비주류였잖아요. 굉장히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후보가 됐잖아요. 그리고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전 후보의
정치 개혁 이게 상당히 힘을 실어줬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빚진 마음 때문에 좋아요를 살짝 눌렀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분이 너무 안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또 살짝 뺀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네. 뭐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화살을 대신 맞아주는 그런 그렇죠. 모양새도 많이 연출이 됐었죠. 네. 마지막 짧게 될까요?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 하면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이분들은 사회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뭔가 자신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달라고 시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다고 이동권 보장 그리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한 예산을 좀 제대로 반영해라 네. 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시위를 가지고 국민을 볼모로 한다. 불법 시위다 라면서 네. 이제 매우 강하게 때리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했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하면 지금 전형적인 갈라치기 네. 예, 그런 이제 대명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기간에도 뭐 젠더 갈등했고 세대 네. 갈등했고 네. 근데 또 이번에는 장애인까지 하다 보니까 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한대 배종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